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수요일 홍당무에서는요, 시장 상황부터 짚어볼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들, 전략과 함께 제시해 드릴 겁니다. 또 마지막에는 생방송 공략주죠. 저희가 히든 종목들까지 준비돼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장 마감 상황부터 바로 또 짚어보시죠.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 선물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도 시장이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이내 반등을 보여줬고 매수 규모를 확대를 해가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승의 주역을 꼽으라 하면 삼성전자, 2차전지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동안 지수 상승에 좀 제동을 걸었던 2차전지와 삼성전자가 풀려주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690선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또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해주면서 사실상 삼성전자를 좀 구출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사라졌던 기대감이 유효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들까지 상승 탄력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오늘 잘 가졌고 2차전지주들이 고개를 들면서 코스닥도 오늘 0.58% 상승불 켜냈고 850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또 시멘트주들까지 오늘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고래 에너지주들 관련주들의 해서는 시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급이 들어와주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 이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내려가 주면서 오늘 좀 수급적인 면도 좋았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탄력을 받아갔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찾아온 6월의 수요일입니다. 또 6월 증시를 이끌어 주실 분 모셔봐야겠죠.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바로 이무학 감독님 나와주셨고 여러분의 매매 승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또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전략들, 히든 종목들 전략과 함께 또 잡아드릴 거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고 전문가님의 전술 가이드도 이 시간을 통해 배워보실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홍당무 리그를 펼쳐보기 전에 그 선발 명단의 기준부터 간략하게 짚어보시죠. 일단 좀 빠르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공격수 종목부터 해서요. 조금 공수를 오가면서 자유롭게 또 공격도 해보고 수비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미드필더도 준비가 되어 있고 좀 우리가 몸집은 크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수비수 종목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과연 어느 포지션에 위치해 있을지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선발 명단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히든 종목 3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3, 4, 3의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좀 징검다리 이제 휴장을 앞두고 오늘 장에서 좀 상승 불을 켜줬는데 이 불이 좀 하루 쉬고 나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떠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려내줄 수 있을지까지 이 시간 통해서 전략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다면 어떤 종목들 또 챙겨볼 수 있었을까요? MVP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정말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들 선수들로 많이 출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리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최근 종목들 중에서 좀 상승률, 수익률 좋은 종목들만 이렇게 추려왔는데요. 일단 5월에 우리가 수익 매도했던 종목들만 좀 짚어볼게요. 일단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 그리고 이 라면들의 흥행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K푸드 종목으로 풀무원 함께 소개해드렸고 25%까지 수익 마무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산과 한국콜마도 각각 2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주셨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MVP 종목으로 오늘 뽑아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제장에서 장중 13%까지 좀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마음이 덜컥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TC본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종목인데 이 한화 정밀기계 등 이런 기업들이 좀 이 시장에 뛰어든다,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전에 수익 매도하면서 무려 20.6%의 수익까지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오늘 또 미드필더 자리에 있던 종목이죠.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례 이미 공략을 해보면서 도합 30%에 가까운 수익까지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 이사도 19%, K뷰티 종목입니다. 아이패밀리 SC로도 15%의 수익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고요.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 네이버 웹툰이 운영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증시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리고 상장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죠. 이 네이버 웹툰의 웹툰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10.3%의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선발 출전하는 종목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여기에 또 수익에 더해줄 수 있는 종목들일지 전략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홍당무 리그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휴장을 하루 앞둔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을 좀 이끌어줬던 삼성전자, 반도체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까지 고개를 들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주도주가 다시금 복귀를 한 건지, 기환을 한 건지 그 흐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체크를 해 가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면 휴장을 하루 쉬고 돌아온다면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유망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까지도 이 시간을 통해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선발 출전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한데요. 오늘 출전하는 종목들의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방법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샵 3989번으로 전문가님 성함입니다. 이무학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고 오늘 준비된 자료집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네. 한 주 만에 돌아와 주셨으니까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 봅시다. 네, 내일 연휴가 또 있습니다. 네. 네, 5월 달에 정말 연휴가 많아서 네. 국내 증시가 참 그래요. 연휴만 앞두면 항상 장이 조금 무너지고 지지부진하고. 쉬어가는 흐름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음. 또 확인하고자 가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관망세가 굉장히 좀 오늘도 좀 강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장은 좀 카오스였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전력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이 내려가고요, 그죠? 그리고 급작스럽게 또 2차 전지주들이 그러니까 맨 위에서 장을 끌던 애들이 급락을 하고 맨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애들이 올라오고 중간은 없어요, 그죠? 지금 시장은 워낙 수급이 협소하다 보니까 한쪽이 탁 튀면 무조건 한쪽은 가라앉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항상 이 수급 논리, 정말 뭐 유동성 랠리가 정말 그립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이 전략들 과연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전력 설비는 그러면 지금 끝난 건지 이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해외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종목입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도 우리 위너 11 종목들이 거의 홍당무 리그에서 10% 이상, 20% 이상 수익률이 굉장히 좀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계좌를 살찌워 줄 수 있을 또 6월 장에 여러분들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종목들 오늘도 소개해 드릴 거니까 1시간 또 여러분들 집중해서 종목들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볼 수 있었죠. 방금 전에 확인해봤던 수익률표도 저희가 다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히든 종목들 그리고 선발 출전 명단들로 구성된 수익률표입니다. 방송만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만 가지고도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찍어낼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전략과 함께 장중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그리고 자료집까지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흐름 바로 짚어볼게요. 오늘 국내 시장 좀 위주로 체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일단 매크로 상황 좀 전반적으로 볼까요? 간단히만 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큰 의미는 없는데 매번 네. 보던 거니까 네. 여러분들 잠깐 자료 보시면서 그냥 쓱쓱쓱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정 4.3%대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맨날 금리를 인하할 거야 아니면 동결할 거야 언제 인하할 거야 몇 차례일 거야 그리고 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뭐 친화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정말 뭐 크게 의미 없는 소모전인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는 여러분들 4.7% 여기를 터치하지 않는 이상 갑작스럽게 여기 마의 손을 여기를 터치하지 않는 이상 저는 더 내려갈 거라고 봐요. 저는 금리 인하가 올해 유력할 걸로 봅니다. 한 10월쯤, 그렇죠? 한 10월쯤. 우리나라는 먼저 선제적으로 한 9월쯤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만큼 경제 지표가 이제 슬슬 다운 말 그대로 소프트 랜딩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증시가 노랜딩. 간단히 한다 했다도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원달러 환율도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뭐 1,300원대 환율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율이 버겁지 않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환율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식과 상관없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손은 그냥 환차 손으로 입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환율 급등으로 수익률이 확 낮아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 급등하면 주식 뭐 대규모 팔아치우고 이런 현상을 발생했는데 그 예전에 지지난달에 1,400원 찍었을 때도 외국인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 환율에 굉장히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환율도 뭐 크게 볼 거 없고, 유가가 많이 떨어져 주더라고요. 유가는 떨어지는 이유 어제 오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80달러대에서 70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지는데 일단은 인플레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또 특히나 여름 드라이빙 시즌 휴가 시즌을 앞두고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크로 지표 중에서 아주 가장 오늘 유가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오펙 산유국들 있잖아요. 뭐 러시아, 뭐 이란, 뭐 이런 이 오펙 산유국 플러스 나라들이 11월에 일단은 산유국 회의에서 감산을 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제유가 가격을 올리려면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은 서로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우리 조금씩만 시추를 조금씩만 해서 우리가 우리가 공급을 조금 줄이면 얘네가 수요 단에서 수요와 공급에 놀리니까요, 그죠?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네가 산유국들이 모여서 가격 담합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불법인데 얘네들은 이제 왕왕리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감산 합의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 감산 합의가 작년 11월 달에 했던 게 점진적으로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유가가 계속 하락해. 얘네들은 뭐 하는 나라예요? 중동 국가들은 얘네가 반도체 팔아요, 배 팔아요, 아니면 뭐 엔터 팔아요, 김밥 팔아요. 얘네들은 그냥 오일 팔아서 버는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오일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국가 이 GDP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비쌀 때 더 많이 팔려고 서로 경쟁이 붙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이 경쟁이 붙으면 이거는 저는 더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인플레를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주식 시장을 하반기에 더 할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무적입니다.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1,164달러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 줬고요. 애플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 10일 날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WWDC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개발자 회의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얘네들이 모여서 우리는 앞으로 뭘 할 거야 청사진을 좀 제시하는 건데요. 작년에 이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좀 나왔었죠, 그죠? 근데 비전 프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마 AI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10일 개발자 회의를 기점으로 신고가를 또 경신할 수 있을지 여기 좀 포커스를 보시고 미증시는 너무 좋네요. 국내 증시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덜어지고 그리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내려와 줬습니다. 또 무엇보다 유가가 또 확 떨어지는 모습에 이 매크로 상황은 좀 괜찮다. 우리가 좀 하반기까지도 시장 좀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다라고까지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이러한 시황 분석은 물론이고 저희가 종목들 전략과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죠. 수익률표 살펴보면요. 정말 최근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짚어주시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정말 탄탄합니다. 일단 공격수 다운 수익이죠. 빠르고 강한 수익을 내줬습니다. IMT, FST로 각각 41%, 33%의 수익을 찍어낼 수 있었고요. 우리 미드필더 종목이자 MVP 종목입니다. 풀무원으로도 25%의 수익을 여러분께 챙겨드렸습니다. 수비수 종목이라고 가만히 있죠. 공격수 진영까지 한 방에 올라와서 또 슛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이고 무거운 종목들입니다. 두산 한미반도체로도 22% 그리고 20.6%의 수익까지 더해볼 수 있었고요. 2주 연속 또 공격수를 소개해드리면서 카페 이사로는 19.1%의 수익을 이미 냈는데 오늘 또 미드필더로 또 한 번 들고 와주셨거든요. 어떤 전략이 있을지 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새로운 종목들 오늘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그동안 종목들 좀 살짝 리뷰도 해볼까요? 네, 계속적으로 좀 MVP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한번 리뷰를 또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요. 제가 아까 시장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 부활이냐, 아니면 전력기기 궁금했어요. 끝난 것인가, 네. 화장품은 그만 가나? 제가 좀 답을 좀 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 홍당무 리그 종목에서도 이따가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오늘 2차 전지주 역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하락, 조정, 반등. 그죠? 상승도 올라가는 거고 반등도 올라가는 거고 조정은 내려가는 거고 하락은 내려가는 건데 네.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요? 여기의 정답은 추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반등은 내려가던 게 이렇게 잠깐 올라오는 게 반등이고 이건 상승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조정은 올라가던 게 잠깐 꺾이는 게 조정입니다. 이걸 하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추세에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해야 됩니까? 반등하는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가죠. 2차 전지주들 오늘 반등이죠. 상승입니까? 반등입니다.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의 친환경 차량, 하이브리드와 특히 현대는 하이브리드, 기아는 EV 차량. 이 차량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꽤 좋게 나왔어요. 이거 갖다 이제 반등을 했는데 잘 보세요. 이 전기차에서 1위는 누구죠? 글로벌 1위? 퍼스트 무버. 테슬라죠. 테슬라가 의미 있게 차를 팔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테슬라가 의미 있는 판매량 증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전지주들은 그렇게 크게 다시 왕의 귀환은 예감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이 전력기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360을 올라갑니까? 그런 주식은 절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 전력주도 화장품주도 오늘 어떻게 됐어요? 꺾였어요. 아니요. 조정입니다. 그죠? 조정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대장주는 이렇게 한 번에 꺾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이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시황이라는 그런 거예요. 과연 어디 쪽을 봐야 될지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자, 우리 종목으로 좀 봅시다. 자, 일단 우리 수익 쪽에서 공격수 IMT 첫 번째 리그 종목들 41% 높은 수익률들, 반도체주들 상승에서는 항상 IMT가 공격수로 나와줬는데 오늘은 역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쪽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이 IMT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또 공격수로 갖고 오시면 이 30%대 이상 수익률 여러분 계좌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인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화장품주들 아이패밀리 SC 15% 이상 급등했고요. 이건 주간 단위 수익입니다. 4월 달에 제가 화장품주들 움직이기 전에 화장품주들은 1분기 어닝 확인하고 실리콘2가 상한가 2방 가면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4월 달부터 먼저 갖고 왔었잖아요. 그죠? IPM에서 15%지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50%, 6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주 높은 수익률들 제가 이제 많이 축하를 드렸었고 극자회선 펠리클 기업입니다. FST 또 신고가를 또 갔어요.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33% 갔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은 한 번 쭉쭉 떨어지는 걸 안 합니다. 저 테마주를 잘 안 해요. 그러나
한 번 찍어서 10번 올라간다. 가장 업종 내 가장 튼튼한 종목들 한 번의 시세가 아니라 추세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FST도 33%대 MVP를 4월 24일자 MVP지만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한 오늘이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요. 글로벌 K푸드 삼양식품, 그러니까 실내콘투가 화장품을 이끌고 삼양식품이 올라가면 또 이 뭐 빙그레 이렇게 우리가 또 나와서 어떤 이 풀무원 이런 시세를 이끄는 거예요. 즉 대장주가 등장을 했을 때 업황이 확 살아나고 분위기가 확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삼양식품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실리콘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고 하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죠? 그것은 뭐 신의 영역이죠, 그죠? 관련해서 대장주를 찝기는 어렵지만 대장주가 등장을 한다면 그 하단에서 좋은 종목을 찝어내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제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 그거예요. 제가 뭐 신들린 듯이 대장주를 찍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장주가 등장을 했을 때 재빠르게 2등주를 찍어낼 수 있는 짬이 된다는 얘기죠. 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풀무원 같은 경우 식음료에서 25% 상승률 기록했고요. 지난주 MVP 두산이었습니다. 네, 두산 22% 수익률.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쪽에서 두산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갑자기 신재생 쪽, 수소 쪽 이쪽에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주식하다 보면 이런 맛도 있어야죠. 네, 주식하다 보면 운도 따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두산 22%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20%대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좀 노이즈가 좀 있죠? 아까 앵커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쟁사요? 글쎄요. 뭐 제가 이 치킨집에서 한 10년 동네 맛집 단골들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옆 가게 뭐 교촌 하나 들어온다고 내가 망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주가 상승에 핑계 빌미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즉 주가가 많이 급등한 종목은 언제든지 시샘을 받아요. 시샘을 받고 또 그것만 공격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잘난 사람들 보면 이유 없이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 주가가 급등하고 왜냐하면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못 내봤거든. 이 종목 뭐 10배 갈 동안 나 이 종목으로 한 1, 2%도 못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걸 뻔히 보면서 에이 저거 안 되라 하다가 경제사가 등장했다. 이놈 잘 됐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오늘은 갖고 오지 않았지만 노이즈는 노이즈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가가 기업이 뭐 어떻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노이즈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저도 이제 당분간은 한 2주 동안 안 갖고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페24 또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12%, 지난주에 12%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MVP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주 MVP도 바로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DNC 미디어 말씀 좀 드렸죠.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의 원작 IP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임은 넷마블이 개발을 했지만 얘네가 IP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 게임의 매출의 총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DNC 미디어를 갖고 왔는데 자 주가가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QR 계속 안내가 나가고 문자 참여 방법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수는 쉬워요. 매수는 뭐 돈만 있으면 뭐 못 살 주식 어디 있어요, 그죠? 방송만 틀면 주식 뭐 사라는 얘기 나오고 뭐 그죠? 옆집 뭐 철수 엄마도 이 주식 사보라 그러고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 사라 그러고 사는 건 얼마든지 삽니다. 근데 매도는 언제 할 건데요? 매수에는 5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매도는 2가지 이유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스톱. 그래서 매도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31,200원 우리가 주가가 나 혼자 매매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 바로 재빠르게 수익 실현을 전량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수익 리뷰를 그냥 제 자랑하는 시간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매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31,200원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서 팔고 다 떨어졌습니다. 주가 작살났는데 왜냐하면 자 주식을 내가 이 DNC 미디어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죠? 네이버 상장, 웹툰 상장? 아니요. 화면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의 IP에 대한 수익,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날 갑자기 갭이 막 뜨더라고요. 대장주인 Y모모 기업과 뭐 미스터 무슨 기업과 웹툰 기업들이 주가가 빵 뜹니다. 왜?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 IPO 신청했다고 주가가 뜨더라고요. 나는 그걸 본 건 아닌데? 나는 이걸 보고 투자한 게 아닌데? 이걸로 주가가 가? 에이!
땡큐 그냥 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슈가 소멸되고 얘가 혼자 올라갔을 때 저는 다시 DNC 미디어를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식은. 네. 내가 보던 길이 아니야. 그런데 주가가 올라왔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보던 길대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매도 가격대까지 제가 확인해 드린다라는 측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문자 3989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안내를 해드렸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제 방송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번호를 다 지우는 거죠. 010 이거를. 여러분들 문자를 문자 안 보내보실 분은 없잖아요. 저도 갑자기 누가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잘 못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사람한테 010 뭐뭐뭐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거 싹 다 지우고 샵 3989 네. 받는 수신에 맞아요. 3989하고 그리고 내용에는 이무학 좋아요 이런 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종목 주세요 이런 거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이무학 세 글자만 쓰시면 돼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잠깐 생각나서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카페24 유튜브와 더불어서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나영석 PD 15야 이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홈쇼핑에서 물건 사기보다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이런 이 소셜 라이브 채널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연평균 성장률이 늘어날 거예요. 뭐든지 시대가 변하면 그죠? 우리도 IPTV가 확 줄고 이제 우리가 OTT로 넘어온 것처럼 이제 OTT에서도 이제 광고 쪽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라고 봐요. 그죠? 카페24로 말씀 좀 드려서 와, 이 종목도 우리 방송 다음 날 여러분들 매매하시라고 확 빼주더라고요. 확 빼줘서 여러분들 잘 잡으셨다면 오늘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19% 끝일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카페24는 미리 말씀을 좀 스포를 해드리면 홍당무 리그에서 공격수에서 이제 포지션을 좀 내려놨어요. 오늘 고점을 좀 찍었기 때문에 미드필더도 내려놨지만 뺄 종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파른 시세는 일단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끝날 종목은 아니다. 오늘 그럼 왜 밀렸을까요? 카페24는 우리 앵커님 왜 밀렸을까요? 왜 밀렸을까요? 차익 실현이 나온 걸까요? 자, 이런 겁니다. 시장이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자, 오늘 2차 전지주가 올라오면 네. 저 바닥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화장품, 전력기기 네. 또는 이렇게 카페24 뭐 이런 종목들 이격이 있다라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혼자 가던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았어요. 네. 업황불문하고, 업황불문하고. 그러니까 시장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짬이에요. 맨 밑바닥에 올라온다. 근데 내 종목이 저기 고공행진하고 있어. 오늘 좀 빠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빠진 거는 이유 없어요. 그냥 밑에서 올라오니까 위에서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조정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대신 오늘 미드필더로 종목을 좀 내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지난주에 제가 화장품 기가 막히네요. 저는 정말 한국콜마 보면서 저 자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진 패밀리에스, 그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아이 패밀리에스 C, 그리고 이제 조금 무거운 한국콜마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장주인 실리콘2를 제가 맞추지 못했지만 후발주들을 차례차례로 제가 보니까 다 맞춘 거예요. 맞아요. 그죠? 한국콜마 자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는데 와 이게 MVP였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이었는데 21% 그래서 소개해드린 다음 날부터 빠바방 오늘까지 오늘이 신고가였어요. 21% 미국에서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미국 사람들 약간 좀 주근깨도 많고 그죠? 피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가 진짜 좋아요. 미국에서 이 선크림 가장 큰 이 ODM 쪽으로 가장 캐파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름 ODM 하면 한국콜마가 아닐까? 그리고 한국콜마의 모멘텀은 말씀 좀 드렸지만 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냐면 오늘은 또 수비수로 포지션을 좀 옮겨놨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조정 나오시면 다시 사시라고 지금 따라붙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11선으로 오시면 다시 사시라고 오늘 수비수로 좀 종목을 내려봤고요. 여기서 설명 끝내고 있다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콜마가 주가가 가장 늦게 코스맥스보다도 늦게 아모레보다도 늦게 LG생활건강보다도 늦게 주가가 지금 출발한 이유는 제가 기가 막히게 지난주에 타이밍을 잡아드렸지만 그렇게 안 움직이던 거를 움직이기 딱 일주일 전에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또 봐야 되는 이유는 못 움직였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콜마는 이 자회사, 그러니까 화장품 ODM도 우리나라 코스맥스와 양분하고 있지만 건기식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기식이 코로나 때
코로나 이 팬데믹 때 많이 팔렸습니다. 면역력을 키우자고 그때 당시에 한국 콜마가 가장 좋았어요. 예, 화장품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건기식 잘 나가는 건기식을 파니까 근데 이게 지금 독이 됐죠. 이제 엔데믹이 되니까 건기식 매출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러면 이게 발목 잡는 거 아니야 건기식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출발한 이유일 뿐 이제는 뭐 건기식 이슈를 떠나서 화장품주에 편승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시작인 종목이니까 콜마 오늘 수비수로 좀 내려서 여러분들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 남아 있지만 뭐 시세 좀 보시다가 한 6만 한 2천 원쯤 여기쯤 오시면 한번 매매를 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콜마 지금이 됐네요. 이제 요쯤 한번 잡아보세요.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콜마 이번 주에 못 내셨다 수익 2차 수익 남아 있으니까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산업별 흐름부터 좀 간략하게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고 사실상 좀 밀리고 빠졌던 5월 시장에서도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해줬던 전력설비 화장품주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의 상승을 좀 이끌어줬던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반등이 좀 나와준 모습이다. 그 대장주가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가 아직 막대한 돈 매출에 있어서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이다 2차 전지는 좀 보지 말자라고 좀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사실상 전문가님은 무엇보다도 좀 용의 꼬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아주십니다. 잘 가는 섹터, 건강한 섹터를 선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따라붙을 수 있는 함께 담아볼 수 있는 그런 후발주자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패밀리 SC 로맨을 보유한 회사죠. 15.6%의 수익 만들어 볼 수 있었고 또 오르기 직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21%까지 수익 청산해 볼 수 있었는데 제 공략 타점도 한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준비된 자료집 샵 3989입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만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이무학 세 글자 해서 딱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집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네. 선발 명단도 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어떤 종목부터 보면 될까요? 네, 용의 꼬리가 아니고 용의 허리. 아, 허리입니다, 이제. 꼬리는 이제 좀 올라왔나요, 그렇죠. 네,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용의 허리 꼬리. 용의 머리가 제일 좋죠. 그쵸. 네, 뭐 용의 머리는 용자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잘 안 가니까. 또. 추격 매수. 어. 네, 아무튼 뭐 보고요. 자, 오늘 수비수는 포지션이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솔로 첨단 소재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그러니까 솔로 첨단 소재는 반신반의입니다. 왼쪽은 2차 전지. 아수라인가요? 반신반의. 반신반의보다는 좀 적절한 표현이네요. 아수라 백작. 네, 아수라. 왼쪽은 2차 전지, 네. 오른쪽은 반도체. 네, 이렇게 돼 있어. 동박 쪽으로 2차 전지 쪽에 있는 기업인데 자, 2차 전지주들 오늘 갔는데 얘는 왜 안 갔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2차 전지 다 빠질 때 얘는 왜 안 빠졌나요? 그죠? 반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2차 전지가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씨 그럼 얘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가 더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갈 때 같이 가면 또 2차 전지주야?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안 좋은 거를 떨어냈는데 한번 또 섞여버리는 거예요. 즉 정제 과정이죠. 말 그대로 한 10시간 거쳐서 정수를 해놨는데 2차 전지라는 물 한 방이 잉크 하나가 똥 떨어지는 순간 색깔이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저는 2차 전지주 갈 때 얘 안 가는 거 보고 아 됐다 이제 오히려 얘는 확실하게 이제 반도체 모멘텀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도체 모멘텀은 AI 가속기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동박 쪽에. 그래서 굉장히 좀 기술력도 있는 회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입니다. PEF인데 스카이레이크라는 회사인데요. 뭐 최대 주주를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주식 좀 한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진대제 테마를 기억하실 거예요. 진대제 펀드가 이 스카이레이프의 최대 주주인데요. 그 진대제 펀드의 스카이레이프가 또 솔로 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입니다. 예전에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장관 출신이
사모펀드 PEF의 수장으로 가서 주식을 투자할 때마다 그 종목이 막 상한가 막 갔었던 때가 있거든요. 물론 과거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진대재 테마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대재 펀드가 투자한 최대 주주인 솔루스 첨단 소재다.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식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끼 있는 주식들, 최대 주주와 관련한 좀 모멘텀들에 있어서 기업 펀더멘탈 제외하고서라도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주식의 선수들 있잖아요. 진대재 펀드 이런 손대면 상한가 이렇게 갔었던 이런 좀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끼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 첨단 소재 올라갈 때 보시면 상한가 올라가면 그냥 상한가로 쭉쭉 그러니까 상한가 찍고 밀리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가면 터프하게 상한가를 말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눌림목에서 커브 S자로 커브 틀면서 올라가면 좋은 시세 기록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체전지주들 갈 때 오늘 못 간 거는 오히려 너무 좋은 일이다. 이제 이체전지주와 결별을 선언하는 오늘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솔로 첨단 소재 오늘 기점으로 저는 더 확신을 갖고 이제 2차 전지요 안녕 AI 가속기 동박 쪽으로 가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콜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그대로 투자 전략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6만 기억해 두세요. 한 6만 2천 원쯤에 다시 한번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신호를 내 보낼 겁니다. 그때 잘 받으셔서 다시 한번 콜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비수 종목들부터 살펴봤습니다. 빈칸에 남겨져 있던 저희가 히든 종목은 자료집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샵 3989번으로 이 무학 이렇게 문자 전송해 주시면 자료집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재차 강조를 해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 들고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한국콜마 제 타점, 제 공략 시점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매 타점 전략들, 장중 전략까지 세세하게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미드필더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카페 입사 아까 설명 좀 드렸죠. 네. 카페 입사 오늘 떨어진 이유는 그냥 올라가서 그냥. 떨어진 겁니다. 올라가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거든요. 또 특히나 오늘 같은 장 2차 전지가 저 바닥에서 올라오는 날은 쟤네도 한 끼 먹어야죠, 그죠? 그렇게 배가 쫄쫄 굶었는데 그러면 시장에는 먹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먹을 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쫄쫄 굶는 애들이 한 끼 먹을 때는 이렇게 배부른 애들은 너 와서 먹어라. 자리 비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배고픈 시세에 한 끼 먹을 때 한 번 비켜준 자리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11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11선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11선의 진리를 한 번 더 여러분들 몸소 느껴보세요. 오늘 11선 찍지도 않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 한번 조금 더 조정 주면서 11선 찍으면 제가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right now, 네, 카페 입사 지금 말씀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신호를 드릴 테니까 카페 입사 그동안 수익,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 좀 드려서 여기서도 계속 매주 수익 리뷰에 항상 끼던 종목인데 다음 주도 아마 수익 리뷰에 낄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 조정 줄 때 잘 잡아보시고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입니다. 2차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MVP를 차지했었던 종목이죠. 근데 음봉 3개 따다닥 냈을 때 그만 갖고 올게요 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양봉 따다닥 3개 냈으니까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 말씀 좀 드렸다시피 오늘 2차 전지가 갔었던 이유는 기아차는 EV,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친환경차가 미국 시장에 잘 팔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대세라고 봅니다. 하이브리드가 정말 뭐 시장의 가장 큰 화두 2차 전지보다는 하이브리드의 인기 지금 뭐 걸어놔도 1년 정도 걸리는 차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또 차량도 마찬가지. 이 현대차의 이제 GV80도 원래는 2차 전지 EV 차량으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하이브리드로 틀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2차 전지주들은 한 번 더 힌트를 드리면 테슬라가 의미 있는 영업이익률을 회복하거나 테슬라가 지금 다 죽이려고 막 가격 막 깎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막 할인 더 해주고 그러니까 15%대 영업이익률 테슬라가 영업이익률 5%로 15% 이상 20%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자동차에선 유일무이했습니다. 근데 15%대 17%대 영업이익이 5%대라고요? 테슬라가 올해 반토막 날 이유가 충분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테슬라가 뭔가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줘야 전기차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이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퍼스트 무버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아직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주를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세방전지 하이브리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각인시켜드리겠고요. 공격수로 바로 가겠습니다. 한국공항도 여러분들 뭐 주가가 요새 좀 잘 미지근한데요. 그러니까 종목이 좀 외롭죠. 여행주들, 항공주들 안 가잖아요. 근데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네. 네. 아무리 시간을 막아도 여름 성수기는 오고요. 네. 여러분들 공항 가실 거고요, 그죠? 올 건 온다. 그리고 올해 인천공항이 확장 공사가 마무리가 돼요. 최근에 한 6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돼서 더 많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공항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한국공항 잠깐 급유하고 있다.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잘 잡아주시면 아마 좋은 수익들 여름에 여러분들 휴가 가실 돈은 한국공항에 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님이 들고 오시는 새로운 종목보다 좀 재공략해서 다시 한번 들고 와주시는 종목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만 살펴봐도 카페이사, 세방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만나보게 된 종목들인데 이미 수익을 각각 30%, 20% 이렇게 챙겨봤던 종목들이거든요. 뭐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아니라 좀 산업적으로도 강하고 그리고 뭐 펀더멘털 재료들 실적들이 다 탄탄한 종목들을 들고 와 주시기 때문에 가고 또 가고 오르고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다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들 세워 가보셨으면 좋겠고 한국공항도 점차적으로 이 이익 기대감 이 높아지는 시점이니까 함께 선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드필더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또 이제 공격수까지 바로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히든 종목을 네.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 관계상 우리 관련한 자료들을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자료집을 통해서 친절하게 더 디테일한 설명을 걸어서 평점까지 여러분들 영화 평점처럼 평점까지 달아서 제공해 드리니까 자료집 꼭 받아보셔서 꼭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공부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장에 보는 안목을 여러분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시는 것처럼 매일 제 종목 일간지라 보시고 매매 좀 안목을 높여보시고 오늘 히든 종목입니다. 바이오에서 제가 한번 정말 한번 해보려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려고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려왔습니다. 히든 종목은 그만큼 더 중요하고요. 종목명은 오늘은 알려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호기심을 자극해드리고 기업에 대한 뭘 좀 가려놔야 여러분들도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또 금요일장 또 장 때 제가 종목명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DC 플랫폼의 선두죠. 이번에 이 4일까지 아스코가 끝났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끝났는데 여기서 가장 또 화두가 됐었던 게 이 ADC 플랫폼에 대한 활발한 결과들과 연구들 많은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가장 화두였던 장르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바이오 이제 ADC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ADC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미사일인데 이제 유도 미사일 있죠. 이렇게 목표물을 따라가면서 빵 맞추는 거지요, 그죠? 근데 기존의 이 항암 치료제는 암세포를 찾긴 찾아요. 그러니까 레이더 역할은 있습니다. 암세포를 찾긴 찾는데 이거를 이 면역세포를 끌어다가 이걸 공격하는 이 영향력, 그러니까 이 탄도 미사일이 따라가긴 하는데 폭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서 그냥 통 터지면 그거는 뭐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DC 기술은 레이더에 폭탄물을 설치해서 이거를 타겟까지 가서 빵 터트린 암세포에서 터트릴 수 있는 항체 접합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될 겁니다. 항암치 우리가 여러분들 항암 치료하실 때 받았던 부작용들, 재발의 위험 그리고 방사선 치료할 때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 뭐 머리 빠지고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을 차세대 항암 기술들이 그런 부작용들을 다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선두주자 역할을 계속 해줄 것 같고요. 제가 한 두 달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두 달에 그냥 그 자리예요. 근데 정말 안 가긴 하는데 주가가 일단은 저점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2달이라는 시간이 뭐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2달이야, 뭐 그죠? 또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물려서 하는 장기 투자도 많잖아요. 네. 원치 않는 투자 2년, 3년. 2차 전지들도 3년 전에 사서 지금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장기 투자가 아니고 그냥 그래봐야 2달입니다. 주가가 안 갔을 뿐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점을 찍을 때 확인했던 게 자, 일단은 여기입니다. 아스코 때 초록이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좀 먼저 데모 형식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스코 전에 초록이가 5월 말에 돌았는데 발표가 됐는데, 초록이 때 뭐 별거 없었네? 뭐 이래버린 거예요. 뭐 별거가 있을 게 뭐 있어요. 미리 보기인데요. 원작을 봐야죠, 그죠? 이번 아스코에서 원작이 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고편에서 실망할 필요 뭐 있나요? 5분짜 뭐 3분 뭐 2시간짜리 영화 3분 보고 야 이거 재미없겠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초록이 보고. 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 더 말씀 좀 드렸는데 본편은 꽤 괜찮았어요. 이번 아스코에서 ADC와 관련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이게 영화처럼 모두 가서 기립박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좋은 영화를 비교해 주자면 아주 좋은 호평을 받은 영화였다, 아스코였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이번 저점 상승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저는 뚫어낸다고 봅니다. 한 7만 5천 원, 6만 7천 원, 7만 5천 원 가도 한 30% 조금 안 되죠, 그죠? 이 수익률 정도는 제가 2개월 동안 쌓아온 만큼, 밀어온 만큼 시세가 한번 탱크처럼 밀고 올라가겠다라고 좀 보이고요. 최근에 이 HRB에 관한 악재가 있었지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알테오젠 이런 것도 제가 처음 갖고 왔었잖아요, 네, 그죠? 어마무시했죠. 제가 알테오젠 뒤로 이 종목 밀고 있으니까 알테오젠처럼 뭐 200% 가지는 않겠지만 20%라도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ADC 관련해서 이 종목 바이오 종목 한번 꼭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 금요일장에서 장 초반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시가총액이 꽤 돼요. 8천억짜리인데 종목이 탄력이 좋아서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혈액투석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이제 임상 3월 달에 FDA 승인 받았어요. 일상 안에, 이상 안에 이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승인 받았어요. 이제 상용화, 이제 서울대 병원하고 진짜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투석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미국의 2제품만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국산화 투석기, 혈액 투석기는 이 기업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임상에서 성공을 해서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종, 그리고 이동형 혈액 투석기.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투석하시는 환자들 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집이 좀 먼신 분들은 일부러 투석이 되는 병원 근처로 이사까지 와서 병원의 접근성을 높이려고요. 투석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개발이 되면 혈액 투석기 이동형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혈액 투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주식을 떠나서 정말 환자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 저는 꼭 이것도 잘 성공이 돼서 이 1인당 질환 중에서 환자 1인당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치료가 바로 혈액 투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잘 돼서 개발을 잘 해서 환자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식을 떠나서요. 주식을 뭐 떠날 수는 없죠.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희한하게 외국인들이 한번 빵 들어왔다가 빵 들어왔다가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잊을만 하면 들어와서 주가를 20-30% 올려놨다가 또 사라져요. 잊을만 하면 와서 20%, 30% 올려놨다가 또 사라져요. 아주 희한한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많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번 확 들어와 주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수익 냈어요. 힌트 드릴까? 이 종목 기억나실 거예요. 3월 달에 우리 홍당무 방송 보신 분들 샥 올라갔습니다. 여기 30-40% 올라갔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잊었습니다. 우리 수익 실현했거든요. 잊었는데 5월 달에 한번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못 잡았어요. 왜 들어왔지? 갑자기 와서 이거는 못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외국인 보여드릴게요. 30만 주, 40만 주, 5일째 매수합니다. 기관 투자들을 같이 기관 애들은 외국인 사면 뭔 일 있나? 기관 애들은 항상 외국인들 쫓아다니죠, 그죠? 외국인들이 갑자기 지금 다시 한번 스르륵 들어왔어요. 한번 저는 빵 또 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종목 외국인들 수급 이번 주 금요일 언제든 들어오면 20% 쏘는 종목이에요, 그죠? 지금 이미 예열, 그러니까 엑셀을 밟기 전에 지금 외국인 수급 보면 30만 주 부르릉, 40만 주 부르릉 밟고 있죠, 그죠? 이제 200만 주, 400만 주 악셀 딱 밟으면 20% 갑니다. 이거는 뭐
불문율에 이 종목 그런 종목이니까요, 그죠? 꼭 담아가야겠네요. 네, 꼭 담아보시면 좋을 것 어머니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히든 종목 이렇게 딱 2개만 살펴보고 네. 나머지 한 종목은 저희가 또 자료집을 통해서도 받아가실 수 제일 있고 중요한 걸 마지막에 있는데 말씀 못 드리네요. 진짜요? 네네. 함께 하신다면 네, 제일 네. 중요한 종목까지 장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